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IC60909의 고장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실제 이제 고장 계산까지는 해보지는 못했고, IC60909에 따른 고장 계산의 어떤 방향과 취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용어가 나온다, 어떤 전류잖아요. 그러니까 전류에 대한 용어가 나오면은 그 전류가 대칭의 전류인지 아니면 비대칭의 전류인지, 그 전류가 시료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피크치, 최대치인 피크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좀 구분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장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발전소랑 가까운 지역인지 아니면 발전소랑 먼 지역인지를 갖다 먼저 구분하고, 내가 고장 계산은 나는 이런 취지로 고장 계산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KC 고장 계산이죠. KC에 나와 있는 그 예제입니다. 그 감전 및 과전류 보호 설계 방법에 따른 기술 지침 부록이 있습니다. 여기 대한전기협회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도서 구입이라는 부분을 보면, 도서 구입 부분을 보면 이 책을 갖다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예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장 계산하는 그런 예제가 있기 때문에 요 예제를 갖다 좀 풀어드립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KC로 이제 설계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고장 계산하는 방법들이 여러분도 좀 익혀놔야 되는 그런 방법들인데,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예제는 여기에 페이지 59 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전동기 타입 G5 이런 예제입니다. 분기회로의 고장 계산 예제이며, 여기에 이제 고장 계산 예제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 최대 단락 전류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최소 단락 전류,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좀 계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계산하지 말고요, 최대 단락 전류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걸 갖다 그때 코딩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최소에서 바뀐 부분만 좀 고쳐주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도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엑셀로 작성하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제 매스캐드로 작성하든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엑셀을 사용하는 것을 수직 치는 거 굉장히 좀 번거롭고 어려워서 저는 매스캐드를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은 거기서 그 숫자만 바꿔주면 되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짜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로 들어가 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이제 글로만 되어 있는데, 제가 글로 되어 있는 것 갖다 이렇게 개통도로 제가 옮겨봤습니다. 그 나와 있는 문제를 갖다가 여기에 이제 전원의 임피던스가 필요하죠. 전원의 임피던스가 필요합니다. 전원의 임피던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임피던스,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의 임피던스들이죠. 고장 지점이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 지점 총 2지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분기선로에 여기 차단기를 갖다가 선정하기 위해서 고장 계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려면은 여기에 고장 계산과 여기에 고장 계산이 필요하거든요. 여기는 최소 고장 전류가 되겠죠. 여기서 이 지점이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차단기를 위해서는 최대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값은 이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결정할 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설치점 여기서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기 바로 여기 모선에서 계산하면 여기나 고장이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 차단기가 실제 감당해야 될 최대치는 이 모선에서의 값을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장 계산할 때 총 4가지 임피던스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전원의 임피던스가 필요하고요. 발전소에서부터 내 입구 지점까지 임피던스, 이거는 뭐냐면 한전에다가 우리가 요청해서 얻어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변압기 임피던스, 여기서부터 내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임피던스들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거리가 짧아서 그냥 상대적으로 무시할 만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됐다, 계산에 삽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간선이 되고요. 간선에 이제 사용된 도체는 이런 도체를 썼고, 400스퀘어짜리의 3병렬 도체를 썼죠. 그리고 여기에 임피던스는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5옴/km. 여기에 실제 값이 나오죠,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기선로에 사용하는 도체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이제 임피던스까지 여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 자료만 있으면 여기에서 고장 계산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IC 60909에는 여기 최대 단락줄력, 최소 단락줄력을 갖다 계산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갖다 이제 구분해서 제가 코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나타낸 이거는 메스캐드의 코드입니다. 여러분 코드 보는 게 어렵지 않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거라고 믿고 제가 직접 여기 작성해 갈 텐데 여러분들은 여기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메스캐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갖다 보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이 자료는 어디에 있냐면은 제 카페에,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 자료는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 강의를 그냥 맨손으로 듣지 마시고 그 자료를 갖다가 다운로드 받든지 뭐 해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스캐드로 왔습니다. 자, 메스캐드로 왔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단위를 먼저 정의를 해줍니다. 사용할 수 있는 단위들은 제가 뭐 MVA라는 단위를 쓸 거고요. 그 다음 킬로볼트라는 단위를 쓸 거고, 뭐 KVA라는 단위를 쓸 거고, KVA는 공이 3개니까 요거, 여기도 킬로볼트도 공이 3개니까 이거고, 메가볼트 암페어, MVA는 10의 6승, 이렇게 단위를 갖다가 획일화 시켜 놓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를 사용할 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다 기본 단위, 뭐, 전류는 암페어 단위로 계산할 거고, 뭐, 저항은 오hm 단위로 계산할 거고, 그 다음에 전압은 볼트 단위, 이렇게 기본 단위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뭘 하라고 그랬죠? 저는 PU법이나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쓴다고 그랬어요. 요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 부록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 오음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음법을 여러분들한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음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법이나 퍼센트 임피던스법이나 PU법을 정확하게 구사하시는 분들은요, 오음법은 못 써요, 솔직히 말해서. 자, 그래서 기준 물리량을 갖다가 두 개를 먼저 정한다고 그랬죠. 뭐냐면 기준 용량하고 기준 전압을 정하면 나머지 기준 전류하고 기준 임피던스는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준 용량은 뭘로 잡냐 그러면 100MV로 잡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 100MV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100MV로. 자, 그 다음에 기준 전압은 뭘로 결정하는 게 편리하냐 그러면 이 변압기를 보고 변압기의 전격을 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 지금 여기서 계산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요걸 쓰면 되죠. 이쪽을 내가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이쪽은 이거게 되고요. 이쪽 측은 0.38kV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거 하나만 지금은 계산상 써먹을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제가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0.38kV 이런 식으로요. 뭐 380V에서 상관없죠. 자, 이게 정해지면 기준 전류는 자동으로 결정된다겠죠. 이 두 개가 알게 되면 PB는 루트 3의 VB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 임피던스는요. 얘네들을 위해서 기준 임피던스 필요하겠죠. 얘들 바꾸려면요. 자, 기준 임피던스는 VB의 자승에다가 BB 이런 식으로요. 자, 요걸 갖다 그대로 코딩에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메스캐드를 사용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저처럼 뭐 화려하게 쓰지 않고 이 정도만 쓸 수 있어도 상당히 활용도는 높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엑셀을 쓰는 것보다는 계산할 때는요, 엑셀은 계산식 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잘하는 사람 잘하긴 하지만. 근데 이런 걸 써보면요, 절대 이게 엑셀 못 씁니다. 자, 100MV고요. 기준 용량은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고 계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100MV로 제가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VB는 얼마래요? 자, 0.38kV요. 여기다 380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기본 단위로. 예, 기본 단위로 하니까 380V 써도 상관없어요. 저는 킬로볼트를 정의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저는 볼트란 단위를 안 씁니다, 항상. 여기는 저압이기 때문에 볼트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준 전류를 갖다 계산할 수가 있죠. 기준 전류는 이렇게 하면 되죠. 삼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단상이면 루트 3이 들어갈 리가 없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이 계산하는 거랑 제가 일부러 코드를 제가 맞춰서 지금 칠 거예요, 일부러. 자, 그 다음에 기준 임피던스를 갖다 계산하면 되겠죠. 기준 임피던스는 자, V에 이제 자승이 되죠. 나누기에 PB 이렇게 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이때 안시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걸 잡아놓을 필요가 없는데 IC 방식에서는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전압계술 같은 걸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압계술 미리 여기다 정의를 해 놓을게요. 여기는 저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을 계산할 때는 요 값을 쓸 거고요. 최대값을 쓸 때는. 그래서 1.1을 쓸게요. 1.1을 쓸 수도 있고 1.05를 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값을 추천했냐면 1.1을 쓰는 걸 더 추천했다. 왜냐하면 이 값을 썼을 때 더 큰 값, 상대적으로 더 큰 값이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실제 오차가 뭐 10%까지 난다. 뭐 그걸 알아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엔지니어가 제가 결정을 하는 게, 근데 보수적인 값을 그냥 쓴 거예요. 1.0으로 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을 위해서는 여기다 요것도 정의를 미리 해놓을게요. 여기는 0.95로요. 0.95. 저압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갖다 기준에 대한 정의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죠. 자, 퍼센트 임피던스법, PU법으로 고장 계산할 때는 먼저 이 기준 물리량을 정의해 놓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잡들이 너무너무 뭐 어렵지 않게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자, 오음법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편해지죠. 여기만 정의 딱 끝나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내려가면 됩니다. 이제 전원의 임피던스부터 보면 돼요. 전원의 임피던스. 자, 전원의 임피던스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전원의 임피던스 나오죠?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 전원의 임피던스는, 한전으로부터 받을 때 전원의 임피던스를 갖다 그때 직접 받으면 돼요. Z1하고 Z0를 갖다가 직접 받으면 되죠. 이렇게 받으면 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퍼센트 값으로 줄 거예요. 되게 100MVA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뭐냐면 기준 용량 계산할 때 100MV 기준으로 많이 해봐라. 제가 말씀드린 고장 계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달랑 용량과 RXB로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달랑 용량과 RXB로 줄 때는 어떤 식으로 바꿔서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죠. Z는 어떻게 해요? 퍼센트 임피던스에다가 여기 PB가 분자로 가고요. 달랑 용량이 분모로 갑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요. 300이니까 여기 300 여기 들어가면 되고 여기가 100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환산을 해서 써먹으면 되고요. 근데 고장 계산할 때는 절대 R하고 X하고 분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퍼센트 값 가지고는 고장 계산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정식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RXB가 있어야 돼요. RXB가 있어서 요걸 갖다 나눈 거죠. R 성분은 얼마고 X 성분은 얼마인지. 그러려면은 이 세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임피던스에 요거는 알았어. 요것도 계산했어. 그러면은 여기 X하고 R을 알았는데 R은 무슨 성분이냐? 이거의 코사인 성분이 나겠죠. R에 이 임피던스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는 임피던스의 사인 세타 성분이 되죠. 그래서 요 세타만 알면 좋겠다. 그래서 세타라는 정보는 뭐냐? 여기에 들어있다. 여기 RXB에 들어있다. 왜 그러냐? 여기가 RXB 탄젠트 세타가 R의 X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세타는 뭐냐면 아크 탄젠트의 R분의 X가 되니까 여기다가 요 세타만 여기 넣어주면 이 세타만 넣어주게 되면 X는 얼마고 R 성분은 얼마인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거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가 이런 것들. 그래서 몇 가지만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달랑 용량 얼마라고요? 자, 달랑 용량 주어진 게 여기가 이제 300MVA죠. 300MVA라고 줬고, 자, RXB를 10이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RXB는 세타를 구한다. 여기서 세타가 뭐냐면 임피던스 각이죠. 결국 아까 그 임피던스 각이라는 거, 역률 각이라고 하고 임피던스 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세타를 갖다가 바로 여기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타. 여기서 세타에 여기는 S라고 해요. 소스라고 해서. 또 뒤에 가서 할 일이 있으니까 이거 좀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세타라고 쓴 겁니다. 뒤에서 나올 이제 또 세타가 또 나오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냥 세타 S라고 좀 소스 거라고 좀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바로 계산해봅니다. 아크 탄젠트에 10이라고 쓰면 되죠. RXB 여기가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세타를 계산해놨으니까 이제 바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ZS는 얼마냐? ZS는 일단 기준 용량에서 PS를 나누면 되죠. 여기서 이제 대문자, 소문자를 갖다 구별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가 잘못되면 오류 코드를 치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소문자로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건 대문자, 소문자를 갖다 구분해요. 자, 제가 곱하기 100을 뺐다. 제가 곱하기 100을 안 했다. 그것은 무슨 뜻이죠? PU 값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퍼센트 값보다 PU 값으로 계산하는 걸, PU법으로 가는 걸 더 선호합니다.
PU는 좋은 점이 곱하기 100을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 안 하게 되면 다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퍼센트 값으로 하다 보면 어떤 거는 곱하기 100을 하고 어떤 것은 또 안 하게 돼요. 그러면 계산에 오류가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일도 줄어들고 오류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PU로 하는 걸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냥 저는 무조건 PU로 합니다. 자, 지금 PU 값이라는 거죠. 퍼센트 값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R하고 X랑 나눠야 되겠죠. R하고 X랑 나눠볼게요. 자, R은 이거의 무슨 성분이라고 했죠? 코사인 성분이라고 했죠. 코사인 성분. 자, 세타 값은 미리 계산해 놨죠? 4에 S라고 제가 써놨고요. 자, 플러스. 이게 R이고 이제 X 성분을 써야 되는데, 이제 리액션 성분이죠. 이거의 무슨 성분이라고 했죠? 사인 성분이죠. 사인 성분. 자, 이거의 사인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허수부에는 I를 쓰는데 이게 J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I라고 썼잖아요. 이게. 자, 여기다 는을 쳐주면 계산값이 이제 같이 나와주죠.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전호는 다 해결됐죠. 이렇게. 전호는 다 해결됐죠. 여기가 R 성분, X 성분까지 다 계산이 끝났죠. 이런 식으로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임피던스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하면 돼요. 여기 했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고장 지점을 향해서 순서대로 쭉 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게 있죠. 자, 변압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2000kVA잖아요. 용량이 지금 다르잖아요. 원래 그 기준 용량은 100MVA잖아요. 그러니까, 용량에 대한 환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래 전압에 대한 환산도 필요하다겠죠. 근데 전압에 대한 환산을 할 필요가 없다. 뭘로 잡으면? 자기의 전격으로 잡으면, 변압기의 전격으로 잡으면 자기 거랑 기준하고 똑같잖아요. 380V로 잡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전압은 환산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량에 대한 환산만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만 여기서 하나 더 해줘야 될 게 뭐냐면 IC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변압기 임피던스 보정계수를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정계수를 갖다 계산한 다음에 그 값까지 적용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 자, 그러면 먼저 요 값 여기 7%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7%라고 주고 RXB 줬잖아요. 그러면 R과 X를 갖다가 여기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작업을 일단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정계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변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그 용량에 대한 환산을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죠. 자, ZTR은 자 7%라고 돼 있죠. PU 값으로 따지면 이거죠. 0.07이라고 쓰면 되죠. PU 값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타 값을 갖다 먼저 여기다 계산을 미리 해놓을게요. 세타 값. 여기는 세타 TR이라고 써놓을게요. 아크탄젠트에 여기에 RXB 7.29를 바로 쓰면 되죠. 7.29를 바로 쓰면 각도가 나오죠. 이거 참조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사용하신 분들 나는 이 값이 안 나온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라디안 값입니다. 디그리 값이 아니에요. 가격이 다르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라디안 값입니다. 여러분 계산기는 대부분 다 디그리 값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값을 갖다 이제 나눌 수가 있겠네요. R하고 X하고요. 자, ZTR을 다시 정의할게요. 요거에 코사인 성분이요. 코사인 성분이 R 성분이라고 그랬죠. ZTR. 자, R 성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X 성분은요. X 성분은 이거의 사인 성분이다. 요거 몇 번만 하면 금방 익숙하겠죠, 이거. 이게 TR이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허수부니까 여기다가 I를 갖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는 허수부란데 여기 보면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혹시 매스캐드를 쓰신 분 여기다가 에러가 잘 나오면요. 이 I 앞에다가 1 이렇게 써서 치면은요. 에러가 없어집니다. 여기. 만약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에러가 자꾸 나면 I 앞에다 1이라는 숫자를 갖다 곱해주면 이게 사라집니다. 에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약간의 그 팁입니다. 자, 어쨌든 간 여기는 됐습니다. 일단은 여기 부분을 갖다 이렇게 바꿔주는 것까지 했죠. 여기는 R의 PU고 여기가 X의 PU가 되겠죠. 자, 이거는 뭐냐면 자기 것만 나타낸 거, 아직 뭐냐면 변환이 안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작용해 주냐면 자, 변압기 임피던스 보정계수를 갖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KTR이라고 쓸게요. KTR 보정계수는 KTR은 어떻게 쓰냐? 그 식을 갖다 여러분들은 여기다 적용하시면 돼요. 그 식을 갖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분자에는 Cmax가 들어갑니다. Max. 그래서 위에서 그 기준 물리량 정해 놓을 때 Cmax 정해 놨잖아요. 이런 데 다 여기서 쓰면 또 복잡하니까 미리 거기서 정의 다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0.6 곱하기 여기가 XTR이 들어가면 됩니다. 됐죠? 자, 요거에 그 보정될 때, 보정했을 때 X 성분만, 즉 탭이 바뀌면 리액턴스 성분하고 R하고 같이 바뀔 텐데 사실은 R에 비해서 X가 훨씬 더 큰 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X분만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식에 들어간 것은 어차피 여긴 다 PU값들이잖아요. 이 PU값이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정의를 안 해놨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나왔죠. 그래서 정의를 갖다 미리 여기서 해주면 되겠죠. 자, XTR을 정의를 미리 해주면 되겠죠. 이게 허수부. 요거의 허수부예요. 이미지너리죠. 이미지너리. 허수부죠. XTR의 허수부. 네, 허수부. 자, 이렇게 되죠. 자, 허수부. 이게 이미지너리에서 이거 IM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의 허수부. 만약에 이게 실수부, 요걸 찾고 치면 리얼 값이죠. R2. 리얼 값 쓰면 돼요. 리얼 값, R2.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값이 그대로 여기 반영돼서 계산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정된 값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ZTR 다시 정리해주면 되죠. 보정된 값을 갖다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은 요게 KTR을 곱해주면 되겠죠. 원래 자기 값에다가. 자, 이게 보정된 값입니다. 자, 요 값에다가 요 값이 요 요율이 이게 살짝 올라간 거죠. 아주 살짝 올라간 거죠. 자, 요거는 아직 뭐냐면 그 용량이란 환산, 임피던스 환산은 안 된 거예요. 이게 지금 2000kVA라는 용량 내에서 지금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직 용량이란 환산이 안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근데 용량이란 환산을 좀 해주면 되겠죠, 이제. 자, 그러면 마무리 짓게요. 자, 이게 뉴 값이 되겠죠. 뉴고, 그 다음에 이게 올드 값이 되겠죠. 올드 값. 올드 값에 대해서 여기 기준 용량이 위로 가면 되고 자기 용량이 밑으로 가면 되죠. 그죠? 셀프 용량이 밑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그냥 코드를 하나로 더 아끼려고 그냥 여기 2000kV 아니까 여기 2000kV 아니까 바로 여기 2000kV 바로 쓸게요. 그냥 2000kVA 이렇게 바로 쓸게요. 자, 그러면 됐죠?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그 원래 요 과정이 그 안시에서는 요런 과정이 없었죠. 여기 없었죠. 여기 없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요 단계로 바로 넘어간 게 안시하고 IC의 좀 나중에 그 차이점이 되겠죠. IC는 요런 보정 계수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에서는 안시나 IC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이죠. 자, 케이블의 임피던스를 이제 계산할 텐데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게 필요하냐 그러면은 여기도 보정 계수가 있었죠. 케이블 같은 경우도 IC 스타일은 뭐냐면 최대값을 계산할 때나 최소값을 계산할 때 저항이 최저 온도를 20도로 본 거죠. 20도 온도 상승이 거의 없는 그때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 저항을 갖다 반영한 것이죠. 그래서 그 요율을 갖다 여기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계수는 그 보정 계수는 여기는 뭐라고 썼나요? 알파라고 썼네요. 알파라고 써서 0.78425라고 썼습니다. 이건 미리 다 계산해 놓은 겁니다. 아까 거기 그 시계에 의해 가지고 미리 20도씨를 반영해서 미리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체가 연동선으로 결정되고 그 다음에 XLP 절연선이다 그러면은 이 값은 그냥 이렇게 상수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냥 적어 놨다가 뭐 그때 또 계속 계산할 필요가 없이. 자, 이런 것들은 요런 상수들은 계속 바뀌겠죠. 변압기 요 값이 매번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계산해야 되는 거고, 요런 것들은 거의 도체의 종류가 정해졌다 그러면 요 계수는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요거는 뭐냐면, 최대값 계산할 때 요 상수,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마를 하나 더 제가 정의를 해놨죠. 감마는 1. 그래서 뭐냐면 요거는 이제 그 거리를 갖다가 좀 상정을 할 때, 거리를 볼 때 우리가 왕복을 봐야 되냐 아니면 편도로만 봐도 되느냐 이제 이걸 보는 건데, 삼상 같은 경우는 편도로만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단상 같은 경우는 왕복으로 거리를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단상 같은 경우는 2를 써주면 되고, 삼상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2를 써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삼상을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요 계수는 2를 써주면 된다. 우리 전압강화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삼상에서는 2를 쓰고, 그 다음에
단상에서는 2를 쓰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삼상을 계산하면 무조건 1, 그 다음에 단상이다 그러면 왕복 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2 이렇게 해가지고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율입니다. 요율. 여기는 그래서 이게 보존계수는 이 케이블에 관련돼서는 이 두 가지를 갖다 정의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간선 케이블이죠. 간선 케이블이면 요거죠. 요거도 5옴/km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요게 길이를 곱해주면 여기까지 길이를 곱해주면 여기에 총 리얼 옴이 되고 여기에다 뭐만 나눠주면 돼요? 기준 임피던스로만 나눠주면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준 임피던스는 미리 다 계산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 임피던스만 알게 되면 여기서 그냥 계산이 너무너무 심플하게 끝난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Z, 여기는 Z의 L1이라고 쓸게요. Z의 라인의 1번. 이게 분기선도 있겠습니다. 이게 간선입니다. 자, 분자에는 요걸 써주면 되죠. 0.0214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알파 계수가 들어가야 돼. 저항에만 들어간다면, 저항에만. 예, 알파 계수. 요 계수가 들어가야 돼. 저항에만. 이건 저항에 대한 계수입니다. 이 리액턴스에는 반영이 안 돼요. 플러스, 그 다음에 0.1030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가 필요하죠. 길이가 120m인데 5/km잖아요. 120은 뭐냐면 얼마가 되죠? 0.12가 되겠죠. 0.12km죠. 5/km. 단위가 5/km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120m니까 0.12km. 자, 곱하기 여기다 왕복계수를 갖다 넣어주면 되는데 감마를 넣어주면 되죠. 감마. 여기가 길이가 2배가 될 거냐, 그냥 1배만 반영할 거냐, 3상이면 그냥 1만 적용해도 된다는 거죠. 이게 분자의 리얼 옴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갖다가 뭘로만 나눠주면 된다고요? 이제 이걸 갖다 뭘로만 나눠주면 된다고요? 그렇죠. 분모에다가 기준 임피던스로. 앞에서 다 계산해놨죠. 네. 기준 임피던스로 갖다가 계산해 놓으면 되죠. 여기서 이 하나만 나왔다는 것은 여기 i를 안 써줬네,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가 있는 경우는 이어서 써주는 경우는 i를 써주면 먹는데 문자 뒤에 i를 쓰다 보면은 이게 에러가 날려요. 그럴 때 뭐냐면 1i를 써주면 돼요. 1i. 허수구죠. 자, 그러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기선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 PU법이나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쓰다 보면 계산이 굉장히 심플해져요. 여러분들 원법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계산이 깔끔하고 심플해진다. 그걸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면 되죠. 동일한 0.0492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항이니까 저항에다가 그 계수를 갖다 반영해 줘야 되겠죠. 요거 보존 계수를. 자, 그 다음에 이제 X 파트죠. 0.1213. 그 다음에 I 이렇게 써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길이를 곱해줘야 돼. 길이가 70m니까 0.07km죠. 곱하기 이제 감마를 써준데 감마 계수. 왕복 계수죠. 1이 그냥 반영됐겠죠. 그다음 분모에다가 기준 임피던스로만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되죠. 되었죠? 이런 식으로요. 어떻습니까? 할만하죠? 자,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는.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임피던스 합성을 하면 되죠. 임피던스 합성할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워낙 간단하니까 그냥 임피던스 맵을 갖다 안 그려도 되겠죠. 이게 한다 그러면은 여기 전원의 임피던스 그러면은 소스 임피던스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TR 임피던스. Z의 TR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여기가 Z의 L1이고, Z의 L2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발전기 측이니까 여기는 고장진료 소스가 발전기 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연결을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장 지점을 찍으면 돼요. 여기가 F1점이고, 여기가 F2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느끼면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합성하면 돼요. F1점에서는. F2점 하면 이렇게까지 합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더하면은 F1 지점, 이 지점에서 고장 계산할 때 임피던스 값이 되고, 여기서 고장 계산하려고 그러면 여기까지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포함되니까 여기까지 포함하면 되겠죠. 되죠? 네,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게요. 그럼 이렇게 한번 다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 합성이요. 자, F1 지점과 F2 지점하고 각각 나눠서 해볼게요. Z, 그 다음에 여기를 Z에 여기는 F1, Z에 이렇게 F1 지점까지 임피던스 합성이라는 게, 그러면 여기는 소스 거에다가 Z에 TR이죠. TR에다가 플러스 Z에 L1까지, 여기까지, 여기 Z에 L1까지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자,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그 다음에 여기요. 그 다음에 분기선까지 Z의 F2까지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다 쓸게요. 그냥 여기다가 플러스 Z의 TR 플러스 Z의 L1 플러스 Z의 L2 이렇게 되죠.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그냥 여기 값, 여기까지 다 그냥 같은 값이니까 여기다가 여기 쓰고 그냥 여기 쓰려다가 그냥 다 쓴 거예요. 그냥.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임피던스까지 다 계산됐으니까 이제 단락전류를 갖다가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계산한 단락전류는 이겁니다. 자, I의 K의 다시다시라는 게 이게 초기값인데 2분의 1주기, 이게 가장 초기값의 대칭분의 단락전류의 실호치를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뭐예요? 최대치를. 최대치하고 최소치를 갖다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최소값하고 최대치를 계산하는데 최대값을 계산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최대치는 뭐냐면 피크 실호값 그게 아니고 뭐냐면 최대치의 실호값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초기치 대칭 단락전류라고 되어 있죠. 초기치 대칭 단락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 K의 다시 값을 갖다가 계산하는 거죠. 자, 그 값으로 갖다가 계산해 볼게요. I K의 1 이렇게 해 볼게요. 그 밑에 이제 F2 지점은 2라고 써야 됐기 때문에 제가 구분하려고 IK의 1이라고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압계수 쓴다겠죠. 여기는 IC 방식은 전압계수를 씁니다. 여기는 최대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C의 맥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PU 값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100이 아니라 1이 들어가면 됩니다. 1. 안시 스타일 같은 경우 깔끔하게 여기서 뭐냐면 1만 쓰면 되겠죠. 퍼센트 값은 100이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는 Cmax가 곱해진 게 좀 차이가 난 거죠. 이게 1.1배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F1 지점이기 때문에 ZF1만 이렇게 반영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 이게 이 지점에서의 고장전류가 계산이 된 겁니다. 아, 여기서 뭐 하나 빠졌네요. 여기 고장전류, 여기는 PU값만 계산하고 말았네요. 여기 실제값을 계산하려면 여기다가 뭐까지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기준전류까지 곱해줘야 실제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값을 갖다 계산한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제 장점이 뭐냐면 크기 벡터기 때문에 여기는 크기랑 뭐까지 같이 계산된 거예요. 복소수값이기 때문에 위상까지 다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고장전류의 위상도 여기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절대 전압 위상은 이제 0도니까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더 그 지상으로 쳐지는지도 여기서 계산할 수 있죠. 그 위상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위상은 이렇게 쓰면 돼요. I의 K1. 네, 여기 지금 라디안 값으로 나타나니까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제가 디그리 값으로 바꿔볼게요. 디그리 값으로 바꿀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파이 이렇게 놔두면 되죠. 자, 마이너스 81.2도라는 거죠. 그 전압은 여기는 0도를 위상을 암 코딩도 안 했죠. 그러면 0도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전압이 여기 있다면 전류가 이때 이 단락 전류가 요렇게 위상 이렇게 지금 쳐진다는 이야기죠. 단락 났을 때요. 자, 요런 이야기가 되죠. 크기만 난 보고 싶다. 크기만. 네, 크기만 한번 해볼게요. 크기만은 여기다가 자, 크기도 이렇게 치져 있죠. 이렇게. 아, 크기만 보니까 약 13카 정도 나오구나. 13.3카 정도 나오구나. 이게 이제 뭐냐면 초기 대칭 단락 전류. 이걸 계산한 겁니다. 지금 뭘 계산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기준이 된 이걸 계산한 거예요. I의 K의 다시다. 요 값이 요게 대칭의 단락 전류를 갖다. 그것도 이제 RMS치예요. RMS. 요 기준을 갖다 계산한 겁니다. 요걸로부터 이것도 계산하고 I 시메트릭도 계산하고 I 피크도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게 고장의 거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이걸 기준으로 이제 이것도 계산하고 이것도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당연히 이제 얘를 갖다 계산해야 되겠죠. 요게 이제 뭐냐면 비대칭의 아까 지난 시간에 말했던 비대칭의 최대치 초기값의 최대치 전류가 되는 거죠. 고장 전류는 사실 대칭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비대칭으로 일반화돼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치를 갖다 뽑아내려면 요 값을 갖다 계산하는 게 맞겠고, 근데 그 중에서 피크값, 꼭대기 값이요. 값의 실호치가 아니라 그 피크 값도 계산하고 싶으면 요것도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려면 두 개의 상수가 필요하죠. 두 개의 K 상수가 필요했죠. 그죠?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비대칭 계수가 필요하고,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스몰 비대칭 계수가 필요했죠. 그걸 갖다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비대칭 계수를 갖다가 한번, 초기치입니다. 두 개, 초기치를 갖다 계산하는 겁니다. 초기치가 가장 크기 때문에, DC 성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극초기 때의 값을 여기서 계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 K1이요. 자, 시로치를 갖다 계산하기 위한 식입니다. 1 플러스에 2에,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이죠. 2xp. 마이너스 2파이입니다. 마이너스 2파이.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RXB가 들어가, RXB. RXB는 X에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1이라고 하게 해볼게요. 자, RXB가 지금 코딩이 안 돼 있죠? RXB가 코딩이 안 돼 있으면 빨간색으로 나오네. 그럼 RXB를 갖다 요거. 여기죠. 지금 이걸 계산한 거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게 R이고 이게 X. 그러니까 고장 계산 과정 중에 RXB를 알게 된다겠잖아요. 이게 R이고 이게 X니까 이 두 개 갖다가 B를 갖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이걸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RXB를 한번 써볼게요. X.R이라고 쓸게요. 1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F2도 해야 되니까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1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 이제 RXB니까 분자는 뭐냐면 X가 되니까 이미지너리 파트를 써주면 돼요. Z에 F1이죠. 그 다음에 이게 리얼 파트가 R이죠. 리얼 파트. 그 다음에 요게 Z에 F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RXB가 6.4932가 나오네요. 요게 6.4932. 그러니까, 이게 비대칭 계수가 1.3266. 이게 뭐냐면 비대칭 시로치를 계산하기 위한 뭐냐면, 비대칭 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게, 요 값에다가, 요거 계산했었잖아요. 요걸 계산했잖아요. 요거 기준값이 여기다 요걸 계산하면 뭐냐면, 시메트리의 비대칭의 시로치의 최대치를 갖다가, 초기의 최대치를 갖다가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K값, 스몰 K값도 계산해볼게요. 피크치 계산하기 위해서. 순지체 피크치 계산하기 위한 식이죠. 그것도 한번 여기다 코딩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스몰 K1, 이거는 이제 피크치, 피크치를 계산하는 거죠. 순시체 피크치를 갖다 계산하기 위한, 보정 계수죠. 1.02. 자, 플러스 0.98. 여러분 다 있으니까 뭐 차분히 쫓아오면 되죠. 제가 빠르게 파이핑을 못하니까. 마이너스 3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RXB가 들어간다는 거죠. RXB가 여기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계산이 됐죠. 자, 그러면은 자, 시로치의 비대칭 최대값을 갖다 계산하면 그 대문자 K1으로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I의 시메트리. 자, 1번 해가지고 K의 1 곱하기 I의 K1. 이걸 다 곱해주면 되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한번 반응해서 계산해 볼게요. 여기 크기만 한번 넣어볼까요? 크기만 한번 해볼게요. 크기로만 계산해 보면 약 17카 정도가 17.7카 정도가 나오네요. 요게. 자, 그거의 순시체 피크 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I의 피크라고 볼까요? I 피크. 이게 순시치기 때문에 일부러 소문자를 써보는 겁니다. 전류에 I자를 썼습니다. 소문자. 이거는 K1의 소문자 K1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루트 2. 루트 2가, 여기가 루트 2가 되고, 루트 2 곱하기에 I의 K의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피크치는 30카 정도 올라간다는 거죠. 30카 정도 피크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게 대칭으로 보면 이것이 요 값이 되고, 요 값을 갖다 계산했죠. 물론 이렇게 줄어드는 계통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화된 계통은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줄어들지 않는 게, 즉 발전소부터 먼 계통이 일반화된 여러분의 공장과 같은 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 발전소랑 가까운 데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치를 계산하는 거냐, 아니면 이걸 계산하는 거냐, 아니면 스테이디 스테이트를 계산하는, 그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갖다 계산한 거고, 지금 요걸 계산한 거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고장이 날 때 이렇게 비대칭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비대칭이 되면 이렇게 DC분이 실려가고 나타나니까, 이거의 초기의 시로값을 갖다가 알고 싶으면 DC분이 실렸기 때문에 시로치도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걸 갖다가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최대값의 실제 우리 이용하고 싶은 최대값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 피크값도 알고 싶다. 요거 피크값도. 그러니까 피크값은 요거보다 더 올라간 값이겠죠. 피크값은 요 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뭐냐면, 나중에 기계적 강도를 평가할 때, 기계적 강도를 갖다가, 볼 때 이 값을 갖다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값이, 결국,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목표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가장 기준이 되는 계산의 레퍼런스고, 그 다음에, 실제 활용하는 값은 이 두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기선도 한번 해보죠. 분기선도. 분기선은 제가 코딩하기가 좀 귀찮으니까 요걸 갖다 그대로 할 거잖아요. 요걸 갖다 그대로 할 거니까 요걸 갖다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값만 좀 바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2라고 좀 바꿔볼게요. 제가. 아까 여기랑 위값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임피던스가 ZF2까지 반영된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앵글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78도네요. 그죠? 여기는 각도는 좀 줄어들죠. 여기는 그 R 성분이 좀 더 크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이제 계산의 결과를 갖다 보면 크기 보면은 8.9카 정도가 계산이 된 거죠. 암만 해도 임피던스가 포함됐기 때문에 아까 그 값보다는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기준 레퍼런스 값을 갖다 계산했죠. 기준 레퍼런스 값 요걸 갖다가 IK 다시 요 값을 계산했죠. 그 다음에 요 값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좀 값을 좀 바꿔보면요. 자, 여기는 K2라고 해야 되겠네, 2로 바꿔주고, 여기도 2라고 이름을 좀 바꿔줄게요. 자, 이거는 이제 RxB가 이제 요걸 써야 되겠죠, 요거. 여기까지 포함된 걸로 RxB, 요거에 RxB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ZF1이나 ZF2로 여기다 코드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RxB가 살짝 이제 줄어들었죠. 그죠? R이 좀 더 강화된 거죠. 아까 6점 얼마였대요? 아까는 6.49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암만 해도 이제 각도도 좀 줄었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RxB가 이제 이걸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걸로. 이것도 이름 바뀌어야 되겠죠. 요게 들어가야 돼. 요게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도 이걸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2번. 다 2번 값으로 바뀌어야 돼, 2번. 자, 코딩 하기 귀찮아가지고 제가 컷 앤 페이스트 했습니다. 자, 다 2번 값으로만 바꿀게요, 여기를. 자, 여기도 여기 1번 값을 2번 값으로만 바꿀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미 코딩이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값만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은 쭉 다 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좋은 게 뭐예요? 나중에 변경된 거 있으면 그 변경된 값만 거기만 좀 수정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결과를 갖다 바로 얻어볼 수가 있는 게 프로그램의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 짤 때만 좀 그렇지. 근데 이게 저는 피흡법이나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하다 보면은 별로 헷갈리지도 않고 오타만 안 나면 오타가 나면 대충 다 아니까 어디쯤 뭐가 잘못됐겠다. 그 대충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이렇게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값으로부터 분기선 이제 마지막까지 F2 지점 이렇게 해서 요 값하고 요 값을 갖다가 보정 계수를 갖다 사용해서 이 비대칭 계수들을 사용해가지고 요 값도 계산을 할 수가 있더라. 지금 뭘 계산한 거예요? 지금은 최대치를 갖다 계산한 거예요. 최대치를 갖다. 최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계산할 때 뭐가 반영되냐면 Cmax가 반영이 됐다는 거고요. 여기 전압계수로서 Cmax가 반영됐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임피던스 중에서는 R 플러스 JX가 있을 때 여기 케이블 것만 반영하시면 돼요. 자, 케이블을 요거 반영을 할 때 여기는 20도씨를 갖다 반영을 해서 저항이 좀 낮은 값으로 되도록 여기다가 그러면 전체적 임피던스가 낮아지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반영해서 최대치를 갖다가 계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최소치는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최소치는 다음 시간에 이제 똑같은 과정인데 몇 개만 좀 바뀌잖아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계산하는 것은 이제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